내 자식만큼은 죽여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왕의 자존심, 영조의 핏빛 부정.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창경궁 휘령전의 마당을 상상해보세요. 한 나라의 세자가, 그것도 다음 왕위를 이을 유일한 아들이 흙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서슬퍼런 칼을 든 채 눈을 부릅뜬 늙은 왕, 영조가 서 있었죠. 결국 영조는 자기 아들을 뒤주라는 좁고 어두운 괴짝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동학대를 넘어선 엽기적인 살인사건이나 다름없는데 대체 아버지는 왜 그토록 잔인해져야만 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비극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적 갈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지독한 결벽증과 그로 인해 망가져버린 가족의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세자의 바지를 태워버린 임금님의 지독한 결벽증. 여러분, 혹시 주변에 결벽증이 심한 분 계신가요? 영조는 요즘에 그 어떤 결벽증 환자보다도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벽증이 사물에만 향한 게 아니라 사람과 말에까지 뻗쳐 있었다는 게 비극의 씨앗이었죠. 영조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재수없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귀를 씻고 그 물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사는 집 쪽으로 뿌렸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임금님이 귀를 씻은 물을 내 아들이 있는 쪽으로 버린다니요. 사도세자가 영조를 만나러 갈 때마다 영조는 세자에게 귀 씻을 말을 쏟아냈고 심지어 세자가 입고 온 옷이 부정하다며 그 자리에서 불태우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셈이죠. 두 번째 이야기, 조선판 스카이캐슬, 영조의 지독한 교육열이 낳은 괴물.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대치동 엄마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훨씬 무서운 아버지가 바로 영조였습니다. 사도세자가 겨우 2돌이 지났을 때부터 영조는 아들에게 완벽한 왕세자의 모습을 요구했는데요. 세자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수많은 신하 앞에서 무안을 주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일삼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교 1등을 못한다고 전교생 앞에서 아들 뺨을 때린 격이죠. 사도세자는 아버지 앞에만 서면 말을 더듬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청심환을 먹어야 했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입는 옷의 색깔만 봐도 발작을 일으키는 의대증이라는 정신병까지 앓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세 번째 이야기, 사랑에도 급이 있다? 영조의 노골적인 편애와 딸바보의 반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들에게는 잔인했던 영조가 딸들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딸바보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평옹주나 화완옹주 같은 딸들에게는 직접 음식을 떠먹여줄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문 밖에서 비를 맞으며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릴 때 영조는 방 안에서 딸들과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이 극명한 대비가 사도세자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누이들은 사랑하면서 나만 미워하실까? 라는 물음은 결국 광기로 변했고 사도세자는 궁궐안의 궁녀들을 살해하거나 내관들의 목을 들고 다니는 끔찍한 기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의 비극은 결국 소통의 부재와 편애가 낳은 참혹한 결과물이었던 거죠. 네 번째 이야기, 66세 할아버지 왕과 15세 소녀가 맞는 기막힌 스캔들. 영조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바로 60이 넘은 나이에 15세 소녀를 중전으로 맞은 일입니다. 바로 정순황후인데요. 요즘 같으면 손녀뻘도 안 되는 나이 차죠. 영조는 첫 번째 부인인 정성황후가 죽자마자 새장가를 들었는데 이때 간택 현장에서 영조가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후보들이 바다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할 때 정순황후는 물건의 높고 낮음을 가리는 인심이 가장 깊습니다. 라고 답해 영조를 감동시켰죠. 하지만 이 결혼은 훗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에게는 거대한 정치적 장애물이 됩니다. 어린 의붓어머니와 장성한 의붓아들의 기묘한 동거.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으시나요? 다섯 번째 이야기,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지독한 컴플렉스. 나는 근본이 다르다. 영조가 왜 그렇게 결벽증에 집착하고 완벽주의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컴플렉스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어머니의 신분이 곧 자식의 신분이었죠. 궁궐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무수리 최 씨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반대파들은 사석에서 영조를 근본 없는 왕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영조는 그 비웃음을 실력과 도덕성으로 잠재우려 했습니다. 공부는 누구보다 많이 하고 음식은 가장 검소하게 먹었고 옷은 귀워 입었죠. 하지만 그 엄격한 잣대를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똑같이 들이대면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자기가 겪은 서러움을 아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칼날이 된 셈이죠. 6번째 이야기, 탕평채 한 그릇에 담긴 영조의 정치적 야망과 고독.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탕평채라는 요리 아시죠? 이게 바로 영조의 아이디어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재료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처럼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할 것 없이 골고루 섞여서 정치를 하자는 의도였죠. 영조는 매일같이 신하들과 싸우며 균형을 접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터에서 영조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왕은 자기 아들조차 정치적 도구로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당파 싸움의 희생양으로 아들을 던져주게 됩니다. 탕평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아들의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던 거죠. 7번째 이야기, 옷을 입지 못하겠나이다. 사도세자의 눈물겨운 의대증. 사도세자가 앓았던 의대증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심각한 강박장애이자 팡황장애였습니다. 세자는 옷을 한 번 입으려면 수십 벌을 갈아입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옷이 몸에 닿는 느낌이 싫다며 시중을 들던 궁녀를 때리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자에게 옷은 곧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갑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알기에 그 압박감이 정신을 붕괴시킨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옷을 입는 것조차 공포가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8번째 이야기, 뒤주 속의 8일,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발. 1762년 5월 윤 5일,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명하자 세자가 차마 죽지 못하자 뒤주를 가져오라 명합니다. 쌀을 담는 뒤주에 사람을 가둔다니요. 뙤볕차라 내치는 한여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세자는 8일 동안 뒤주 안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뒤주 안에서 손톱이 다 빠지도록 벽을 긁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영조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뒤주 위에 멍석을 덮고 돌을 얹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후 영조는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의 사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죽이고 나서 슬퍼하다니 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잔인한 부정인가요? 9번째 이야기, 영조가 사랑한 유일한 여자 영빈 이 씨의 가혹한 선택.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 씨는 이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어쩌면 가해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광기에 빠져 사람을 죽이고 다니자 영빈 이 씨는 직접 영조에게 세자가 더 큰 일을 저지르기 전에 처분해달라고 고합니다. 제 자식을 죽여달라고 남편에게 말하는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그녀는 왕실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영조는 그런 그녀를 끝끔찍히 아꼈지만 사도세자에게는 그녀는 자신을 버린 매정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83세까지 장수한 영조의 건강 비결, 그리고 쓸쓸한 노년. 영조는 조선 왕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83세라는 나이는 당시 평균 생명을 생각하면 기적 가까운데요. 그 비결은 철저한 식단 관리와 절제였습니다. 영조는 반찬이 많으면 백성들의 고혈이다 하며 물리쳤고 거친 음식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몸은 건강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평생 죄책감과 고독에 시달렸을 겁니다. 말년의 손자인 정조를 보며 사도세자를 떠올렸을 영조의 뒷모습은 화려한 왕의 모습이라기보다 회한에 젖은 노인의 모습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11번째 이야기, 현대적 관점에서 본 영조, 그는 소시오패스였을까? 현대 심리학자들은 영조의 행동을 두고 자기 예너적 성격장애나 통제 강박을 언급하곤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자식의 인격까지 말살하는 모습은 현대사회의 독친과 매우 닮아있죠. 물론 당시에 왕권 강화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인간 영조로서의 선택은 분명 비극적이었습니다.
성취를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삶.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을까요? 12번째 이야기. 영조의 금주령. 술 마시면 사형. 영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금주령입니다. 영조는 술을 만드는 쌀이 아깝다며 전국에 강력한 금주령을 내렸는데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래 술을 마시다 걸린 신하를 직접 처형할 정도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회식 한 번 했다고 바로 사형장에 끌려가는 셈이죠. 이런 엄격함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도 했지만 백성들에게는 숨막히는 통제사회로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13번째 이야기. 사도세자의 숨겨진 예술혼, 그가 남긴 그림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사도세자는 사실 예술적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그린 강아지 그림이나 글씨를 보면 세밀하고 다정한 성품이 묻어납니다. 만약 그가 왕세자가 아니라 평범한 양반과 자제로 태어났다면 어쩌면 당대를 풍미하는 예술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잘못된 자리에 앉은 천재의 비극, 그것이 사도세자의 진짜 슬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4번째 이야기. 영조와 정조, 할아버지와 손자의 기묘한 유대. 영조는 아들을 죽였지만 손자인 정조에게는 지독한 사랑을 쏟았습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그에게서 왕의 도리를 배워야 했죠. 영조는 정조에게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투영했고, 정조는 할아버지의 엄격함을 견뎌내며 위대한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를 건너뛰고 이어진 이 기묘한 가문의 계승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됩니다. 15번째 이야기. 우리가 영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영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왕실의 비극이 아닙니다. 완벽을 향한 집착이 어떻게 사랑을 파괴하는지, 소통 없는 권위가 어떤 참극을 부르는지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영조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화려한 업적 뒤에 가려진 사도세자의 울음소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소중한 사람에게 귀 씻을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역사 속 숨겨진 인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